자, 드디어 이제 많이 돌아왔어요. 이제 지금 왔는데, 자, 1883년 겨울에 와카야마현 이제 그 다나베시에서 거의 이런 사람들은 꼭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옛날에 저 가노 지고로 선생도 그렇게 부르주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분도 이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이분도 몸이 약했어요. 또 이 어떤 뻔한 그릇이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양반이 뭐 기도류나 어떤 뭐 이런 일본에 있었던 고류 유술을 들어갔다가 쭉 무술을 배우다가 러인 전쟁 때 일본 제국 육군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종군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그런 다음에 1907년에 제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한참 그 이제 그 개척을 하고 있었던 홋카이도로 건너갑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홋카이도는 그냥 불모지였어요. 그렇게. 네. 요때 이제 개척민으로 딱 건너갔다가 이때 여기서 머물고 있었던 만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동류 합기유술의 다케다 소가쿠, 다케다 소가쿠 선생을 만나가지고 참 진짜 기인이지. 이 유술을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웃긴 건 뭐냐면은 이 다케다 소가쿠 선생이 평생 동안 제자를 거의 내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도장도 안 내요. 일본 그 이제 현대 무술에 굉장히 그 이제 어떤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사람들 못 견디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양반이 못 견뎠을 것 같아 봤을 때.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역마살에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일본 애들이 그 사람들 하루 배우면 도망칠 걸. 안 맞아. 근데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이 군인 출신의 이 친구가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한테 유술을 배웠냐? 기술 하나당 얼마씩 돈을 내고 배웠습니다. 제일 깔끔하지. 되게 현대의 개념이야 이거. 맞잖아요. 그러네. 우리도 지금 체육관 가면은 돈 내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쵸. 기술 하나당 얼마씩 돈을 내고 이제 배웠는데 문제는 그렇게 배운 기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일파를 창시를 했다는 게 이제 대단한 거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이 사람도 천재인 거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돈이 1919년 얼마나 많았던 거 그럼. 네? 지주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기술 하나 배워서 창시할 한 100개, 200개 배워야 뭐 공통점 생겨 자기 만들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 배우는데 얼마나 줬는지 몰라도 그 100개, 200개 배울 수 있는 재력이 부럽다 진짜. 그리고 이제 뭐 그 재력도 재력인데 이 양반이 그렇게 배워가지고서는 아이키도 말해버렸네. 자, 이 양반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합기도 있죠. 합기도를 창시한 우에시바 모리헤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 일본 합기도입니다. 일본 합기도. 지금은 조금 덜 보이긴 하는데 한동안 그치 태권도장 있으면 합기도장 거의 근데 이게 이제 그거랑 조금 이게 이제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기도 하면은 다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달라요? 그쵸. 합기도라는 말 자체를 이 양반, 그러니까 일본 말로 하면 아이키도죠. 아이키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 효쌤이 알고 있는 그 합기도 있죠. 이 합기도라고 하는 다들 그렇게 할걸? 그쵸. 굉장히 한국스러운 현대 무술이에요. 아. 여기에 오 원장님이 굉장히 그 헉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용인데. 호국 용인데 뭐 이런 게 있어요. 두 분의 모교. 뭐 있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무술을 배우면서 이제 이 홋카이도에서 한 10년 가까이 머물다가 1919년에 이제 홋카이도를 떠나가지고 다시 일본은 이제 코너 이제 센터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오모토 교회에 입교를 해요. 입교를 하고 교단의 무술 사범이 됩니다. 그리고 무사범 있는 것도 웃겨. 무슨 종교가. 웃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세계 무술이 된 이 유명한 아이키도 있죠. 이 아이키도에 지구상의 첫 도장, 지구상의 첫 도장이 바로 이 오모토라는 한 종교의 그 이제 뭐라고 그러죠? 본당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거기에 생겨요. 오모토야, 오토모야? 오모토. 오모토라고 합니다. 오모토. 우리 자꾸 오토모라고 하고 싶은데 발음이 좀 오토모 하면 자연스러운데 오모토 하면 뭔가 이렇게 혀가 한번 꺾이죠. 예, 오토모가 우리 동네에 있는 코치집이고 오모토. 오모토는 못 본 것 같아. 자, 이 아이키도 측에서는 이 양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조, 창시자라.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면 오센세. 오센세가 뭐냐면은 큰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선생, 큰 스승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은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2대 도주가 된 우에시바 모리헤이의 아들인 우에시바 기쇼마루라는 분이 물론 이제
개조의 아들이니까 어마어마한 뭐 굉장한 실력자긴 하겠지만 이분이 열심히 이제 이걸 달고 닦으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아버지한테 푹 젖어들었던 이 종교적인 색채를 지우느냐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나라 합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발차기랑 뭐 지르기 이런 게 혼합된 현대 무술이고 변형된 한국 무술이죠. 사실은 이거하고는 약간 좀 이제 다른데, 자, 합기도의 진짜 창시자인, 아이키도의 진짜 창시자인 우에시바 모리헤이가 정의한 아이키도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합기는 적과 싸워 적을 막는 기술이 아니라 세계를 화합시키고 인류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굉장히 종교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이키도의 이 비법은 나를 우주의 움직임과 조화시켜 자신을 우주 자체와 일치시키는 데다. 네, 있다. 나는 이것을 물을 통해서 깨달았다. 라고. 굉장히 종교스럽죠. 일본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일본스럽기도 하고. 일본의 야마토 정신 같은 거 있잖아. 네. 그게 좀 그렇게 좀 허황된 느낌이 있거든. 그죠. 일맥상통하는 바가 그렇죠. 있네요. 그때 그리고 한참 제국주의로 달아오를 때였어서 그렇죠. 이 러시아 먹고 조선 먹고 우리가 그냥 중국을 다 먹는다 이런 생각을 꿈틀꿈틀하던.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국 군인이었던 사람이 입교를 했으니까. 자, 근데 이 우에시바 모리헤이가 교단에 와서 이제 무술 도장하고 무술 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상 이분이 제일 이제 측근으로 옆에 딱 붙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오니사부로. 그 교주의 2대 교주의 사위, 2대 교주의 이제 남편이자 창시자의 어떤 그 사위였던 이 사람의 측근이었어요. 딱 붙어 댕겼습니다. 거의 그래서 보디가드 겸 수행비서 겸 뭐 이렇게. 걔한테 진홍기법 배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지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진원 기법을 진원 귀신법을 배웠어요. 진원 귀신법. 자, 이때 우에시바 모리헤이 역시 이제 입교를 하면서 이 오니사부로한테 이걸 배워서 진하게 체험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열혈 신도가 돼요. 엄청나게 열혈 신도가 되는데. 자, 이걸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진원 귀신법이라고 하는 게 이 우에시바 모리헤이뿐만이 아니고 좀 입교를 하는 사람들한테 다 했대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사니와라고 하는 판정자가 있는데 오니사부로가 공식적인 판정자예요. 그래서 이걸 진원 귀신법을 알려준 다음에 이 사람한테 하게 한 다음에 인위적으로 신들리게 한 다음에 너한테 실린 귀신이 뭐다라고 얘기해주는 판정이 있죠. 그거를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 사이비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약간 사술 같은 약간 이런 걸 부리는데 교세가 10,000,000명이에요. 교세가 10,000,000명인 거야. 별신이 다 했겠다. 네. 거의 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일본 정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제국스러운데 그땐 대본령이라고 그랬죠. 네, 일본 그 대본령에서 위기를 느껴요. 그렇지. 네.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사람이. 얘네가 뭔가 반란 같은 걸 일으키면은 장난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1921년에 제1차 오모토 사건이라는 거를 일본 정부에서 일으켜요. 이게 사건이 솔직히 말하면 거의 토벌전이었었어요. 거의 토벌전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일본 정부 언론이 하나가 돼가지고 제1차 오모토 사건을 일으켜요. 자, 1차라는 거는 뭐냐면 2차도 있다는 얘기였어. 그렇지. 그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오니사부로가 교단이 그때 확 기세가 약간 꺾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신계의 대본령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이 진원 귀신법을 봉인하라는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딜을 한 거야. 그렇게 일본 이거 안 할 테니까 좀 물려주세요. 이때 뭐냐면은 경찰하고 군대가 출동을 했어요. 근데 10,000,000명을 상대하려면 그 정도 출동을 해야지.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오모토 교단에서는 이 술법이 봉인돼 있습니다. 뭔가 약간 공자왕 만화 같지 않아요? 그죠? 봉인이 된다는 것도 재밌지만. 그렇죠. 요런 사건이 있었어요. 요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요구한 것도 재밌고 하여튼. 그렇죠. 이 오니사부로라는 사람이 이제 요때 이제 딱 젊은 무술인이었던 이제 우에시바 모리헤이가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야. 신앙심도 굉장히 깊고 자기를 엄청 따르고 있는데 얘가 또 무술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인 출신이고 그래서 당시 일본에서 막 교세가 1,000몇 명까지 팽창을 했던 이제 그 오모토 교단에서 이제 여러 이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막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교세가 큰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무슨 뭐 정재계 뭐 큰 손들도 이제 만나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또 이제 교단의 어떤 위세를 이렇게 하기 위해 선전용으로 좀 쓰고 이제 이때도 똑같았어요. 그때 항상 오니사부로가 이 우에시바 모리헤이를 데리고 다녔어요. 동석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때 당시에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인연을 맺게 하고 안면을 트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때 이제 1차로다가 이제 1921년에 1차 오모토 사건 때 이제 한번 교세가 확 이렇게 됐는데, 요때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제 봤던 건 뭐냐면 얘네가 이제 무장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1차 오모토 사건을 일으켰는데, 요때 당시에 이제 주요 체포해야 될 인물 리스트 가장 위에 있었던 사람이 우에시바 모리헤이였어요. 그렇겠지. 무술 제일 잘하고 무술 사범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체포조를 맡았던 경시청에서 이 사람이 대단했던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작전을 짰는지가 이제 기록에 남아 있어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짠 게 아니고 맹수를 포획하는 것처럼 투망 있죠, 투망. 투망을 던지고 막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일본 애들이 이제 그때 당시 쓰던 이제 긴 장대 같은 걸로 멀리서 여러 명이서 이렇게 꽉 누르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우에시바 모리헤이를 체포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에시바 모리헤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천재적인 무술 실력을 좀 약간 두려워했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 안 잡혀요. 빠져나갑니다. 못 잡았어요. 미리 알았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지력도 아니고 그 합기도 전서 앞에 우에시바 그 1대2 같은 거에 싸운 거 나오면 투망이 던져놓고 미리 알고 총이 사람들이 총을 겨누면 검은 선처럼 보여서 미리 감지하고 피했대. 초인이 따로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기록들도 되게 약간 종교스럽고 일본스럽고 약간 일본스러운 거예요. 좀 약간 그게. 그러니까 그 시절엔 그런 게 진짜. 근데 이게 일본 검도하는 애들이 검도에서 간격제도 연습하다 보면 목에 실선 보인다고 그러거든. 착시처럼. 그 사람들 뭘 봤는지 뭘 수련했는지 모르겠지만 남이 자기가 해하려고 하면 총이나 목에 날아올 때 미리 봤대. 약간 낌새를 채는 거죠, 미리. 우리는 낌새 채고 걔는 이제 시각화됐나 봐. 미친놈이지, 찐으로. 자, 여기에 또 재밌는 약간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진원 귀신법을 봉인하는 조건으로 이제 일본 정부하고 언론과 딜을 쳐가지고 1차 오모토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로부터 약 3년 후인 1924년에 우에시바 모리헤이가 오니사부로와 함께 중국과 몽골로다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 이제 중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몰래 이제 중국인인 척하고서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다가 중국군에 잡혀요. 강제 송환이 됩니다. 또 죽이자고 강제 송환하는 거죠. 강제 송환을 시켜요. 외교적인 문제를 번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모토 교단 자체가 뭐 1000만 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이때 엄청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우에시바 모리헤이가 이듬해에 1925년에 엄청난 본인의 이제 피셜이에요. 엄청난 영적인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무술 실력이 갑자기 고강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좀 웃긴 건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뭐가 딱 나오냐면은 자신의 무술의 어떤 루트였던, 그러니까 뿌리였던 다케다 소가쿠의 대동류 합기 유술과 아이키도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뭔가가 생겨나요, 이때. 뭔가가 생겨나요. 중국 가서 뭘 본 거지? 배웠지, 중국에서. 이거를 우에시바 모리헤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나는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게 입증된 거는 없어요. 근데 정말로 이때 당시에 뭔가 바뀌고 되게 고강해져요. 진홍귀신법을 중국 가서 했더니 중국의 무술하는 신이 들린 거지. 관훈장이나 어디 중국 장수 같은 애가 자, 이렇게 우에시바 모리헤이가 자신의 무술이 바뀌고 약간 뭔가 고강해졌다는 어떤 이거를 어떤 영적인 경험에 의해서 내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굉장히 지금까지도 현대 무술 쪽에서 굉장히 오래된 루머예요. 이때 당시에 중국 가가지고 뭘 배웠다. 그러니까. 중국의 약간 약간 고급 무술들 있죠.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배워왔다는 게 루머가 좀 있습니다. 그 시절에 중국에는 무슨 뭐가 좀 영문이 활동할 때였나요? 너무 많아, 지역. 그때 당시에 많았는데 지금 되게 유명하죠. 팔계장 배우 왔다고. 팔계장 유명하고. 유명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아이키도 자체가 보법이 되게 그 유명한데 동해천을 접신했나 그게 더 빨라. 그게 더 빨라. 진원 귀신법으로 진원 귀신법. 흔들려가지고 근데 약간 이거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매트릭스에 나왔던 그 있잖아요. 이렇게 레오처럼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야 뭘 만들지. 낭만은 있네. 낭만이 좀 있어요. 자, 해서 어쨌건 이때 당시에 이렇게 된 다음에 일본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1926년에 이분이 도쿄로 이사를 와요. 그래서 도쿄에 이제 본부 도장을 그 오모토 교단 안에 있던 본부 도장을 도쿄로 옮겨요. 그리고 이제 1931년에 황무관이라는 도장을 세워가지고 예전에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우리 저 유도를 처음에 강도관 유도를 창시하셨던 간호지고로 선생님이 했던 거 있죠. 황족과 그다음에 군인들과 그다음에 사업가 등의 어떤 VVIP 자제들을 가르치면서 명성을 쌓아 나갑니다. 쭉 하다가 하지만 이분은 이때 당시에도 아직도 이제 그 오모토 교단 안에서 활동을 진하게 하고 계셨는데요. 자, 1935년에 일본에서 제2차 오모토 토벌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교세가 얼마나 길래 또 2차로 갔어? 네? 그때 교세가 몇 명이었길래 또 2차로? 뭐 그거는 아직 기록은 없는데 어쨌건 최고로 정점을 찍었던 때가 1000만 명이 넘었다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 정부가 오모토 교단이 또 역시나 반역을 꽤 한다는 어떤 혐의로다가 교단 재산을 이제 압수를 이제 합니다. 압류가 들어가고 이때 이제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제 신성한 어떤 그런 걸 건드려요. 창시자였던 나오의 무덤 파헤쳐버려요 그냥. 어이구. 네. 그 다음에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본당에 있는 건물 자체에다가 이제 포격을 가해서 이제 파괴시켜버리고요. 예. 그때 이때 이제 그 오니사부로를 비롯한 교단 내 지도급 인사들을 전부 다 구속해버립니다. 연행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탄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단 자체가 붕괴 위기에 놓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2대 교주, 이제 5번째 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3대 교주로 넘어갔던 때입니다. 이때는 3대 교주의 남편이자 오니사부로의 사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3대 교주를 딸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 사위 그 대구치 히데마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받아가지고 정신 이상이 올 정도로 딱 굉장히 강하게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때 이제 고문 받은 거 맞아? 고문 받아서 진홍 귀신법 하다가 귀신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뭐 1차 때 그거는 봉인이 됐으니까. 뭐 정말 봉인했을까? 지켜져야 다 알고 있겠지. 근데 2차 요 사건 때 1차 때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좀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붕괴시켜버릴 이 생각으로다가 되게 강하게 들어가요. 어느 정도로 강하게 들어갔냐면은 이때 2차 사건 때 우에시바 모리헤이가 드디어 이제 오토모하고 손을 씻습니다. 손절. 네. 난 이제 먹고 살만 하거든. 네. 근데 그 진홍 귀신법까지 체험한 분이 손절하기 쉽지 않을 텐데. 네. 뭐 아니 배웠으니까 이제 뭐 중국에서 받은 신이 더 대단했나 보다. 자, 그래서 이제 큰 세상이 열렸지. 그렇죠. 대륙신을 받았고 그냥. 야, 중국몽에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근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키도에 이제 이분이 일대 도주를 있을 때 당시에는 계속해서 어떤 이런 그 오모토에서 받은 종교적인 영향이나 종교적인 색채를 좀 유지를 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다 2차 대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48년에 재단법인 합기회, 예, 일본 말로 하면 아이키카이를 설립을 한 다음에 아이키도라는 명칭을 이전까지 사용을 안 했어요.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요게 이제 1960년대부터는 이분이 이제 뭐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저 아드님이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쭉 와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퓨어한 그냥 순수 무술단체로 남게 됐는데 요게 약간 초창기에는 이제 그 요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양반이 1969년도에 이제 가남으로 돌아가세요. 오래 사셨어요. 85세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희한하게 이 오모토라는 교단 자체가 이 아이키도랑도 좀 약간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 교단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도 묘한 게 이 무술과 인연이 계속돼요. 이게 뭐냐면 이 우에시바 모리헤이의 이제 그 생질이자 제자인 이노우에 노리아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여전히 그 오모토의 이제 신자로 남아가지고 이게 뭐라고 그래 한자로 치면은 친영체도
시네이 타이도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요런 무술 자체를 또 따로 만들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근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우에시바 모리에이한테 그 이제 아이키도를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의 아이키도하고는 좀 다르게 초창기 때 우에시바 모리에이가 만들었던 아이키도의 원형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키도의 좀 더 순수한 원형 자체는 아직도 이제 오모토에 좀 약간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 아직도 이제 교단에 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현대에 와서는 와라쿠라는 이제 무술이 또 이 오토모 안에 오모토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와라쿠가 원래는 이걸 창시한 사람이 극진공수도를 북신동수도 출신의 정도회가 사범이기도 했었던 이제 그 이제 마에다 히라마사라는 사범님이 아직도 이제 생존했어요. 이 양반이 이제 요거를 그 2000년도에 창립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오모토 저 교단 안에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와라쿠라는 이 무술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분이 또 이제 그 극진 가라데 출신이자 그 정도 여기 이제 풀 컨택트 가라데에 약간 주술 수련이 결합이 돼 있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그 처음에 저 오니사부로라는 사람이 산증 수련하면서 진원 귀진법 이런 거 할 적에 수인 같은 거 하고 왜 우리 닌자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아마스노리토라고 하는 이제 그 주문이 있대요. 그 형태 자체는 극진공수도랑 거의 똑같은데 이게 이제 그 수련하기 전에 기도문을 낭송하고 카타 같은 거 하기 전에 뭐 이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면서 약간 와라쿠라는 무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신술 섞였네. 약간 뭐 그런 식으로다가 사실 그건 사실 도교적인 색채인데 이런 씨. 근데 가라데 극진 그 풀컨택트 가라데 그걸 섞은 거야. 그게 아직도 이거 잘 어울리겠네. 덜 아프겠다 맞아도. 요모토에 아직은 약간 그런 게 남아 있어서 요모토라는 요모토가 되게 재밌는 종교네. 요모토라는 신흥 사이비 종교죠. 이 사이비 종교가 요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무도와 무술하고 좀 계속해서 인연이 이어지는 일종의 민 같은 거였나? 그게 아니야. 약간 진홍귀신법 뭔지 되게 궁금하다. 궁금하죠. 봉인이 돼 있어요. 정말 그냥 정신분열을 익히는 이상한 주술일지 중국 도교계의 어떤 강신술일지 되게 궁금하네. 인위적으로 신들림을 유발을 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넷플릭스에서 봤었던 재밌게 봤던 나는 신이다라는 어떤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이게 또 어떤 분이 트위터에다 또 일본에는 사이비가 없다는 이상한 헛소리를 해가지고 일본 사이비는 이거 스케일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뭔가 어쨌건 저희가 이제 운동 관련한 어떤 이런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무술과 어떤 관련과 인연이 있었는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현대에도 뭐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이제 그 재밌는 오모토와 그 다음에 이제 아이키도의 어떤 연관관계 자체에서 뭐 그렇게 한번 오모토 종교는 좀 폐는 없었습니까? 폐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진홍귀신법을 봉인한 다음에는 딱히 뭐 부작용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헌납하라든 뭐. 그치. 사실은 사이비 종교라고 읽는 게 종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뭘 믿어도 자유는 하지만 있으니까. 지나치게 사람을 피폐화시킨다든지 피해자를 양산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인권유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사이비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종교일 텐데. 그렇죠. 혹시 오모토 같은 경우에는 무슨 폐해가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뭐 그때 잠깐 얘기 듣기로는 오모토하고 그 옴질리교? 네, 그쪽이 약간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는 얼핏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무슨 그 처단을 할 때 뭐 사회적인 운동이나 뭐 정치화를 한다든지. 일본 쪽 종교는 우리나라 이제 그 약간 기독교 계열 그 사이비랑은 약간 좀 다른 게 얘네가 2대, 3대, 4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5대인가까지 지금 이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를 이어서 오는 거는 이게 뭔가 약간 이상하고 교리가 좀 이상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 사회적인 암적인 존재까지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천리교나 창가학회 같은 경우에도 뭐 딱히 뭐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도 뭐 소수 종교긴 하지만 그렇게 욕하지. 기독교에선 되게 욕하지만 뭐 사람들이 봤을 땐 그냥 하나의 기독교 종파쯤으로 여기는 그런 종교들도 많잖아요. 근데 뭐 요번에 이제 나는 시다에 나왔던 거는 이제 교주 자체가 그거는 그 미친 짓을 이제 해가지고 약간 그거는 약간 족보가 있더구나. 범죄예요, 그거 범죄. 여기서 있다가 요수법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맞아요. 분점 차리고 얘가 또 배워가지고 분점 차리고 뭐 이런 식이더구나. 맞아요. 우리나라 공부를 안 해. 근데 일본 쪽 종교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일본 얘네들은 약간 뭐 공부를 많이 해.
일본의 신도 하기 위해서. 자체가 원래 약간 걔네는 초반만들지 장인 정신이 있게 좀 자기네만의 뭐 저희가 몰라서 이제 좀 어떤 폐해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왜냐면 포커스가 지금 이제 왜 제가 모이리 종교보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서 제가 모모토의 피해는 각자 알아보는 걸로. 네. 모모토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그 아드님이 네. 종교 색채를 떼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대요. 하면 거기에 약간 명암이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런 종교 색채를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생기니까. 왜냐하면 이제 무도잖아요. 무술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했던 거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반 돌아가신 다음에 일대 제자했던 사람들도 많이 또 나가요. 이렇게. 네. 그거는 어디나 있는 뭐 이제 그런 거니까. 그렇게요. 자, 해서 제가 준비했었던 나는 무신이다. 예, 여기까지. 재밌게 그냥 어떤 이렇게 가십으로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뭐 정리를 하자면 네. 미국 같은 데도 사이비가 많고 유럽에도 사이비가 많을 텐데 네. 그래도 걔네들이 좀 양성화된다고 할까요? 음지로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을 걷기 때문이거든요. 종교의 투명한 그 조세. 그러니까 심지어는 세금을 실제로 걷지 않아도 신고는 할 수 있게끔 해서 뭔가 투명해지면 이런 일들이 조금 덜 되지 않을까. 네. 그 사이비 종교의 폐해에 조금 더 투명한 견제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네. 오늘 결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건 덧대는 말. 네. 덧대는 자, 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